자, 여러분이 지금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싱싱 달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기분 좋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트럭에서 뭔가 시커먼 게 쾅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.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콩. 정신 차려 보니까 차는 엉강이고 몸은 쑤시고. 아, 정말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죠. 정말 만약에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나에게 일어난다면 과연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?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. 실제로 한 운전자분의 이야기입니다. 이분은 고속도로에서 트럭 낙하물 사고를 겪은 뒤에 차는 뭐 어떻게든 고쳤는데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남은 거죠. 고속도로만 타면 몸이 굳는다. 트럭만 보면 심장이 벌렁거린다.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그냥 공포가 되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사고라는 게 그냥 차 찌그러지고 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고들 문제입니다. 자, 보세요. 차 수리비. 이건 눈에 딱 보이잖아요? 그래서 비교적 깔끔하게 처리가 돼요. 근데 사고 후에 남는 그 불안감, 공포,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, 이건 과연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걸까요?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, 고속도로 위 날벼락입니다. 이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인지 그 실태부터 한번 보시죠.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. 한국도로공사 통계를 보면요. 고속도로에서 이런 낙하물 사고가 매년 무려 수천 건이래요. 수천 건. 와,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달리는 그 길 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날벼락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.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. 아까 그 A씨의 손해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하나는 물적 손해, 그러니까 차량 수리비 같은 거죠. 이건 뭐 견적 딱 나오니까 명확해요.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. 정신적 손해, 사고 후에 겪는 공포나 불안감, 이런 마음의 상처를 과연 법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네, 그래서 두 번째 파트, 보이지 않는 상처, 바로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정신적 손해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상하는지 그 핵심 개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게 바로 위자료라는 겁니다. 법률 용어라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. 아주 간단해요. 그냥 마음 고생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사고 때문에 겪는 불안함, 공포,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돈으로나마 위로해주고 보상해준다는 그런 뜻이에요. 그리고 바로 이 위자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. 울산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. 여기서 법원이 운전자의 그 정신적인 고통을 명백하게 인정한 거예요. 차 수리비만 주면 끝나는 거 아니다. 마음의 상처에 대한 보상, 즉 위자료도 따로 줘야 한다. 이렇게 딱 판결을 내린 거죠. 이 판결의 핵심, 정말 명확하죠? 사고 피해자한테는요, 이 마음의 상처까지 보상받을 아주 중요한 권리가 있다는 걸 법원이 땅땅땅 확인해 준 겁니다. 그러니까 그냥 차 수리비만 받고 끝내시죠 하고 합의하는 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그냥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자, 세 번째 이야기, 법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. 근데요, 보상이 가능하다?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. 보상금을 얼마나 받느냐, 이걸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. 바로 피해자의 과실, 다시 말해 내 잘못이 얼마나 있었냐는 거죠.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혀 다른 두 사고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여기 두 가지 정말 끔찍한 사고가 있습니다. 한쪽은요, 가드레일 같은 안전시설이 없는 도로에서 6.8m, 와, 거의 아파트 2층 높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진 사고예요. 다른 하나는 꽁꽁 얼어붙은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안타깝게도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고요. 두 사건 다 어떻죠? 딱 봐도 도로 관리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어요. 그런데 말이죠. 법원이 인정한 도로관리자의 책임을 한번 보세요. 낭떠러지 사고에서는 책임을 무려 70%나 인정했어요. 근데 결빙도로 사고에서는 고작 20%밖에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. 아니, 둘 다 도로 문제인데 왜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걸까요? 이상하지 않으세요? 네, 이 어마어마한 차이의 비밀은 바로 법원의 배상액 계산 방식, 바로 과실상계라는 원칙에 숨어 있습니다.
여기서 이제 과실상계라는 핵심 법률 원칙이 등장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. 피해자라고 해서 100%다 맞는 건 아니다. 즉,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잘못한 만큼 전체 보상금에서 깎는다. 이런 뜻이에요. 한마디로 내 잘못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돈이 확 달라지는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. 낭떠러지 사고 운전자는 전방 주시 소홀로 과실이 30% 잡혔어요. 근데 결빙도로 운전자는 여기에 과속이라는 치명적인 잘못이 더해지면서 과실이 무려 80%까지 치솟은 겁니다. 보세요. 똑같은 도로 문제로 사고가 나도 나의 운전 습관이 보상액을 이렇게나 결정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. 이건 물론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그 낙하물 사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 자, 그럼 네 번째입니다.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죠. 사고 후 행동 지침. 정말 만약에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? 이건 정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사고가 딱 났다. 그럼 정신이 하나도 없겠지만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. 첫째, 뭐니 해도 블랙박스. 영상이 덮어쓰기 되기 전에 무조건 확보하세요. 이게 제일 강력한 증거입니다. 둘째, 핸드폰 꺼내서 막 찍으세요. 떨어진 물체, 내 차 부서진 곳, 주변 도로 상황까지 여러 각도에서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. 셋째, 낙하물을 떨어뜨린 그 차, 가해 차량 번호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공식적인 사고 기록을 남겨야 하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보상을 청구할 때 이 항목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. 대부분 그냥 차 수리비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. 당연히 병원 치료비 들어가고요. 치료받느라 일 못해서 생긴 손해, 그리고 제가 오늘 계속 강조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전부 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혹시라도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미래에 들어갈 치료비까지도요.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차 수리비 드릴게요 하면 그냥 덜컥 받고 합의서에 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.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. 합의서에 도장 찍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 항목을 정말 꼼꼼하게 다 따져보셔야 해요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당신의 권리를 기억하십시오. 오늘 제가 길게 설명한 이 모든 건요, 결국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오늘 내용의 핵심,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. 혹시라도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법은 망가진 차만 보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까지도 보호해준다는 사실. 이거 하나만은 제발 꼭 기억해 주십시오. 여러분의 정당한 보상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.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 모든 증거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여러분의 블랙박스. 지금 이 순간에도 잘 돌아가고 있나요? 한번 확인해 보시죠.